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성적 아이의 힘입니다. 이정화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이해하는 만큼 발견하는 아이의 잠재력. 수줍고 소심하다고 다그치지 마세요. 차근차근 신중하게 다가서는 중입니다. 조용한 아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내향성 사용 설명서. 요새는 MBTI라는 것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MBTI가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고 또 질문도 받으실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외향적, 내향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MBTI에서는 외향적이면 E로 시작하고 내향적이면 I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알아보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I와 E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약간의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외향적이라고 해서 그 누구와 아무 관계 없이 신경 쓸 것 없이 아무나거나 친해진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향적인 분들의 마음, 외향적인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죠. 오늘의 책은 육아 혹은 아이의 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일지도 모릅니다만, 나의 성격과 좀 이렇게 빗대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책 소개하겠고요. 목차부터 확인합니다. 프롤로그, 내향성을 이해하면 아이의 잠재력이 보인다. 내향성을 잘 이해하면,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잘 돌아봤을 때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챕터 1.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가요? 내성적인 아이는 모두 수줍음이 많을까? 이해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약간 요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현상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그 이상을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내성적인 아이는 모두 수줍음이 많을까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게 유명한 연기파 배우분들이,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실 때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니 저렇게 내성적인 성격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살인마의 연기를 하지? 혹은 막 엄청 막 능글능글한 그런 재미있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등 뒤에 일에도 귀를 기울인다. 예의 없고 불친절하다는 오해. 내향성과 분노 조절의 관계. 눈치 보고 움츠러드는 아이. 내성적이어서 그럴까?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 주의력 결핍 장애일까? 챕터 2. 말하지 않는 아이의 속마음. 어떨 땐 외향적이다가 또 어떨 때는 내향적인 아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 우리 아이는 어떻게 내성적이 되었을까? 주변 환경이 내성적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내성적인 아이가 새로운 규칙을 만날 때. 챕터 3. 아이의 성격을 마주하는 순간. 말하지 않는 아이, 오해하는 부모. 고집 부리는 아이, 근심하는 부모. 부모와 아이의 성격 궁합. 타고난 성격보다 중요한 것. 내성적인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태도.
음, 이 부분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내성적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인의 태도가 무엇일지, 내 주변에 내성적인 사람이 있거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나에게 혹은 내 주변에 내성적인 그 사람에게 독이 될 만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부모와 아이의 신뢰의 탑 쌓기. 챕터 4. 아이의 감정을 읽으면 강점이 보인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 내성적인 아이의 스트레스 해소법. 스스로를 보호하며 관계 맺기. 마음을 여는 대화 대 마음을 닫는 대화. 내성적인 아이가 동기를 얻는 법. 감정이 건강한 아이가 학습도 잘한다. 챕터 5.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실전 코칭 기술. 자존감은 부모의 태도로 만들어진다. 아이가 주체가 되는 건강한 사회성 기르기.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아이가 소통도 잘한다. 공감이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내성적인 아이가 공부하는 법은 따로 있다. 현명한 부모의 지혜로운 훈육법. 챕터 6. 내성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자세. 내성적이어서 뛰어난 것들. 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를, 시간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내성적인 게 어떤 분야에서 또 뛰어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을,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아까? 네, 그것들과 함께, 네, 소개를 해보면 좋겠네요. 강점을 재능으로 이끄는 부모.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모.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마음 챙김 훈련. 자기다운 아이, 자기다운 부모. 끝으로 부록. 일상 속 엄마의 고민 Q&A.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에 관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성적인 게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닐 겁니다. 나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말 실수하는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향성을 이해하면 아이의 잠재력이 보인다. 애가 너무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심심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고 제 뒤에 숨어 있기만 해요. 상담실에 찾아온 지훈이 엄마의 이야기다. 7살 지훈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었다. 엄마는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붙여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지훈이는 용기를 내기는커녕 점점 더 숨었고 급기야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러자 지훈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이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상담실을 찾았다. 초등 3학년 아름이 엄마 역시 아이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이가 매사에 너무 느려요. 질문에 대답을 들으려면 이제나 저제나 기린처럼 목을 빼고 기다려야 해요. 아름이는 감정이 상할 때마다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입을 닫아버린다. 엄마 입장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풀면 좋으련만 아름이는 엄마가 아무리 달래고 화를 내도 입을 떼지 않는다. 이럴 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본인의 감정이 좀 추스러지면 나중에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냥 그건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네. 그런 성향들이 다들 각자마다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는 아이 때문에 혼자 마음을 바짝바짝 졸이기도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학교에 갈 때에도 아름이와 엄마의 전쟁은 계속된다. 이미 등교해서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서두르기는커녕 느긋하게 등교를 준비하는 아름이를 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아름이는 지각이 잦고 그때마다 엄마의 잔소리가 이어진다. 최근 지훈이와 아름이 같은 아이를 둔 많은 부모가 상담실을 찾는다. 지훈이처럼 낯선 곳을 무서워하고 혼자 노는 아이, 아름이처럼 행동이 느리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발표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아이, 갑자기 분노를 폭발하는 아이 등등 증상도 다양하다. 아이의 행동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하라. 지훈이와 아름이는 왜 그럴까? 엄마의 생각처럼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사실 지훈이와 아름의 사례는 내향형 아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내향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지훈이처럼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긴 탐색이 필요하고, 아름이처럼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새로운 것을 적응할 때 좀 탐색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을까? 저는 좀 그런 것 같네요. 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신의 기질 특성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엄마가 내향적 기질을 가진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외향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아이를 다그치는 것에서 비롯된다. 위 사례의 아름이 엄마 역시 아이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사실 아름이는 무언가 행동을 시작할 때 자기만의 계획대로 차분하고 여유있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또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나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특히 속상할 때에는 타인과 소통하기 이전에 자기 내면과의 대화부터 이루어져야 평안해지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것뿐이었다. 엄마는 그런 아름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탈이 난 것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10여 년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보다도 기질과 특성을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를 더 많이 보았다. 아이의 기질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규정되는 바람에 힘들지만 학교와 부모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는 아이들이다. 이 부분은 좀, 네. 좀 안타깝네요. 네,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것, 사회에서 원하는 그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에서 조금 뭐 어긋나거나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약간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상한 취급을 좀 당하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영향으로, 네,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자신의 성격을 고쳐야 할 약점이라고 인식하는 아이들은 높은 스트레스와 낮아진 자존감으로 고통스러워했다. 내향형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역시 아이만큼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사회적 기준에 한참 뒤떨어지는 아이로 성장할까봐 두려워했다. 동시에 일상에서 소통이 힘들고 표현이 적은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빨리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 느리게 가는 아이를 지켜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모와 사회의 기준일 뿐이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고, 네, 그 아이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음, 묵묵히 응원과 위로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객관적 관점에서 이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만 세상에 적응하는 자기 코드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다. 이때 엄마는 내향적인 아이에게 외향적 기질을 강요하는 대신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외향형의 사회에서 내향형 아이의 부모로 사는 법. 현대 사회는 외향형의 사회다. 조직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최고의 성과를 올려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향형 인간이 현대 사회에 필요한 리더라고 여겨진다. 부모들 역시 빠릿빠릿하고 순발력 있으며 누구와도 빨리 친해지는 사교성 좋은 외향형 아이가 사회 적응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아이를 성장시키는 현명한 부모라면 속도보다는 특별함, 적응보다는 탁월함에 주목해야 한다. 외향성과 내향성 중 어떤 특성이 우위에 있는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향성은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는 성질을 말하고 내성적은 내향적 성격을 의미한다. 초등학생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면 완성된 성격을 의미하는 내성보다 특성을 말하는 내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의 전체적인 성격을 말할 때는 내성, 습성이 포함된 특성을 말할 때는 내향이라는 용어를 썼다. 아이의 잠재력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지지하며 조력해주는 부모의 힘에서 나온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의 성격을 고쳐야 하는 약점으로 여기지 않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자 의무다. 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누구보다 신중하고 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내향형 아이들의 힘과 특성을 부모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책은 내향형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아이의 행동, 사회적 기준과 달라서 그냥 두기에 두려웠던 아이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찾도록 도우려는 하나의 시도다. 이 시도만으로도 내향형 아이들에 대한 많은 선입견과 편견, 걱정과 우려를 내려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향형 아이의 색깔과 코드, 내면 세계와 사회 적응 방식 등을 이해하면 그들은 사실 어떠한 결점과 약점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향형 아이는 자기만의 강점과 삶의 지혜, 강한 의지를 가진 잠재력 높은 아이다. 이 책이 내향형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수용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8년 봄, 이정화. 자,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미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했던 주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내성적이어서 뛰어난 것들과 내성적인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둘 중에 내성적인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태도 이 주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알아두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 독이 되는 부모의 태도. 부모는 마라토너가 아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향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아이의 성격의 건강성을 해친다. 이 왜곡은 대개 아이를 온전한 개인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아이를 온전한 개인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개인의 어떤 의견,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비단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실수이자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조금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그런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과잉보호하는 부모, 방임하는 부모 모두 자신과 아이의 적절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대표적인 예다. 자,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요새는, 교육이 참, 부모님들의 교육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느껴지고 있었던 그 교육 방식들이 이제는, 지금 현대 사회에 이제 막 성인이 된 친구들을 통해서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내성적인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조금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좀 드려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와 부모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적절한 거리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적절한 거리. 마라톤 선수와 페이스메이커의 관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보다 조금 앞서가거나 약간 뒤에서 뛰며 선수의 부상을 막고 주인공인 마라토너를 끝까지 보호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페이스메이커는 선수들을 제멋대로 이끌거나 지시하지 않고 선수의 안전을 도모한다. 마라토너를 격려하는 페이스메이커. 이것이 바로 적절한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나 과잉보호나 방임하는 부모는 이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한다.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아이가 쓰러지면 자신이 대신 뛰려고 할 것이고, 방임형 부모는 아이가 시야 밖으로 멀어지더라도 막연히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칠 것이다. 두 유형의 부모 모두 적절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과잉보호형 부모나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과 잠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 아이의 예측을 방해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부모, 자신이 모두 옳으니 따라야 한다는 독재적인 부모, 이랬다 저랬다 하며 상황에 따라 원칙이 변하는 부모 등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데 장애물을 만든다. 와, 이 부분은 좀 무섭죠. 장애물을 만드는 부모.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하는 행동이 잘하는 행동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내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야 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하거나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그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살면 내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그냥 아이한테 잘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이런 교육을 받는다. 어떤 아이는 이런 방식으로 뭐 교육을 한대. 그런 것에 좀 휘둘리지 마시고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네, 아이를 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기술에 의지해서 키웠습니까? 저는 네, 그것부터 좀 네, 엇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지는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준에 아이를 맞추지 마라. 내향형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속도에 아이가 맞추어야 한다는 독단형 태도는 내향형 아이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자, 네, 본인이 내향적이라면 주변에 독단적인 사람을 피하십시오. 네, 우리는 지금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독단적인 사람과는 같이 있으면 나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에 많은 무기력함을 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향형 아이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한다. 그 때문에 모든 일을 자기만의 속도로 처리하고 자기 속도로 움직일 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부모의 속도나 계획에 모든 것을 맞추라고 할 때 내향형 아이들은 힘을 잃는다. 독단형의 부모일수록 자신의 지시가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부모는 아이에게 최소한의 숙제를 내줬는데도 하지 않으려고 투정을 부린다고 여긴다. 숙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가 시키는 것에 반발해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양적 불량이 아니라 심리적 불량이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내향형 아이는 부모 마음대로 세운 계획에 자신이 왜 따라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행동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더 나아가 완벽한 기준을 세우고 아이를 비판하는 완벽주의형 부모 역시 내향형 아이에게는 치명적이다. 내향형 아이 자체가 기질적으로 약간씩 완벽주의를 갖고 있다. 그런데 부모까지 더 높은 수준의 완벽성을 제시하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때 아이를 비판한다면 어떨까? 아, 네. 감정이입이 좀 됐습니다. 저는 조금, 네, 이래요. 약간 완벽하지 못할 걸 아는데 저도 완벽을 꿈꾸거든요. 이러면 하기 싫어지죠. 안 그래도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고민하고 있는 저를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아예 시작도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음. 아이는 자기 비판과 과제에 대한 중압감에 짓눌릴 것이다. 이럴 경우 자존감이 낮고 우울한 아이가 되기 쉽다. 전 이런 부분은 또 그나마 양호합니다.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야, 너 그거 되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러면 저는 그래. 뭐 내가 뭐 잘하겠어. 그만두자. 이게 아니고 그만두긴 두더라도 그래? 딴 거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자존감까지 낮아지면 너무 네, 부작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향적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 네, 빠르지 않다고 해서 다그치지 말고 진득하게 지켜봐주고 응원과 격려 필요합니다. 외향형 외아이들은 어른에게 혼났을 때 무조건 무섭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표현한다. 자기 입장을 중심으로 그 상황을 기술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내향형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매일 자기 물건을 챙기지 못해서 자주 혼났던 기억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유민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일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갈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고치지 못했으니까요. 라고 말한다. 사실 유민이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혼낼 필요는 없잖아요. 라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내향형 아이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부터 찾으려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아이들을 성인의 잣대로 비판한다면 아이는 더욱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 와. 네. 자기 스스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를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친구가 저번 주의 태도와 이번 주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어느 정도 의문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 친구는 많이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섬세하고 민감한 태도를 지녀라.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지 않아 아이가 말하지 않으면 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무신경형 부모도 내향형 아이를 주눅들게 한다. 내향형 아이는 자기 표현을 서툴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그 즉시 드러내기보다는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무신경형 부모는 아이의 이런 감정이 거세게 폭발할 때가 아니면 아이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린다. 이런 유형의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불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폭발하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래야 부모가 자신의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내향형 아이를 키우는 부모일수록 섬세하고 민감해야 한다. 아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또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민감한 부모만이 아이가 표현하지 않는 이면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도 적절한 수준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만약 부모의 기질 자체가 민감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인인 부모는 학습된 민감성이 있으므로 아이의 행동과 표정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집과 사회의 경계를 구분하라.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없는 무경계형 부모 또한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 집이 늘 바깥 세상처럼 느껴지면 외향형 아이라도 불안을 느낀다. 집과 사회의 경계. 이건 또 어떤, 말씀일까요? 매일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이것은 자녀 교육을 떠나서 매일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분은,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그것 또한 이 부부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툼의 네,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하더라도 너무 자주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면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아, 자, 어디 갔지? 갑자기 갑자기 제가 읽던 부분을 놓쳤습니다. 매일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이 외부 사람들과 교류하는 극단적인 외향형 부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무경계형 부모는 내향형 아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존재임과 동시에 늘 서운함과 외로움을 갖게 하는 존재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엄마를 떠올려 보자.
이런 환경이라면 집에 수많은 친구들이 오가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의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엄마를 여러 친구들과 공유해야 한다니 아이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친구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주는 엄마가 나에게는 화를 내고 엄하게 대한다면 엄마를 향한 아이의 정서적 욕구가 크게 좌절될 것이다. 일대일 관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사적 공간이 있어야 휴식이 가능한 내향형 아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마치 막중한 업무로 24시간 100% 에너지를 쏟아 과로에 찌들어가는 회사원의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 처한 내향형 아이는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엄마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엄마를 자기 옆에 붙들어 두기 위해 불안이나 퇴행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내향형 아이가 힘들어하는 유형의 부모는 성미가 급한 부모, 자기 중심적인 부모, 목소리가 너무 큰 부모 등 매우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유전적 기질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부모가 아이와 박자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한결같은 태도로 아이를 살펴보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하면 아이는 부모를 자신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조력자로 믿고 따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책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혹여나 내 아이가 외향형 아이인지 내향형 아이인지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향형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내향형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키울 때 혹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보시면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혹은 나와 다른 타인의 관계, 혹은 나와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 보시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의 책 내성적 아이의 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사담을 좀 드리자면 요새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업로드를 못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아서 약을 좀 먹어야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이 방송에, 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책 읽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물러가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